라고 김종인은 이혼한 것 같습니다. 결혼한 적이 없었던가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짝사랑을 했는데 계속 안 받아주니까 이제는 스토커가 됐다가 이제 저주하는 중이죠. 저주 인형 만들고. 윤석열이 하는 민심 투어가 손학규 안철수도 한 거다. 국민들은 보면 짜증만 난다. 시대가 바뀌고도 같은 과거 같은 정치 행태 국민만 짜증나게 한다. 간 보는 짓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윤석열 쪽에서 반응이 나왔어요. 내가 하는 건 시장 다니면서 오뎅 먹는 거 아닌데? 이렇게 됐거든요. 떡볶이를 먹나 보죠. 이것도 맛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쵸. 어마어마한 맛있어요. 맛있어. 그러니까 얘가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이렇게 말을 받아치긴 했어요. 이쪽 그 뭐 대변인 쪽 해갖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민심 투어하는 건 시장에서 떡 오뎅이나 먹는 짓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비하예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왜 그게 쇼라고 해도 시장 가가지고 떡볶이나 오뎅 먹겠습니까? 맛있으니까. 민심에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상징적으로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물건 하나 사고 나오는 거랑 다르게 떡볶이 오뎅집은 시장 어디에나 있는데 거기 가서 주인하고도 담소를 나누면서 여론 청취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장소. 이거 비슷한 일을 마트에서 하기도 힘들고요. 일반 옷가게에서 하기 힘들어요. 먹는 그 타이밍에 머무르면서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나는 시장 다니면서 오뎅 먹는 거 아니다 이렇게 받아치는 거 보면서 이걸 좀 확대시키면 기레기들 같으면 윤석열 전통시장 떡볶이 오뎅집 비하라고 해도 됩니다 이거. 맞아요. 아니 사실 그런 뭐 국민의 민심을 청취 이런 것들이 자꾸 언론들이 한번 몰려가서 찍고 할 때만 나오니까 그러는데 우리 지역구 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주 가거든요. 다만 프레스를 데리고 다니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자단을 몰고 다닐 때는 정말 여러 정치인이 어떤 큰 시장에 가서 큰 선거를 앞두고 할 때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비하가 나오는데 이것만 봐도 윤석열은 이런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를 또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큰 실수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얘는 시장 가서 오뎅 못 먹어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실수라고 봐요. 얘는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푸나님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별거 아니고 그 일 쓸 때마다 쇼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고 이제 얘는 시장에서 오뎅 못 먹어 어떡할 거야. 그리고 그쪽 반응 중에 시장에서 오뎅 먹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걔네들이 오뎅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쓰는 거지. 우리는 오뎅이라는 말 안 써요. 어묵이라고 쓰지. 참네. 아이고. 아무튼 뭐 민심 투어로 국민들이 짜증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이혼한 거 맞죠? 그러니까 썸만 타다가 이제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욕먹지 말고 짜증나는 짓 하지 말고 나한테 오라니까 여전히 이 말로 들리는데요. 또 윤석열 병민 하나 더 희망. 생겼네. 윤오뎅. 오뎅 10원어치. 아무튼 그 윤석열이 지금 간 본다는 표현이 또 이미지화 되고 있거든요. 되게 언론들의 그 흐름을 쭉 봤더니 그 대변인격으로 공보단에 임명된 조선동아하고 간사이 중앙이었잖아요. 진짜로 다른 언론들이 윤석열 까는데 무섭대. 세계일보 같은 데 사설 비슷하게 실었는데 윤석열 막 비판하고 해요. 사람 그렇다니까 심리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외당한 자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거지. 그게 사실 조선과 중앙의 합작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속해서 전원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얘가 지금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두 명을 이렇게 딱 붙여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은 적어도 조선과 중앙은 컨트롤이 잘 되니까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그럼 심어준 거 그 정도까지. 근데 다른 언론들의 이제 질투 거기에 이 지금 이동훈 이 대변인이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그 단톡방마저 캡처해가지고 세워나가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하는 말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컨트롤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검찰에서 하던 것처럼 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얘네들이 또 얼마나 웃기냐면 오늘 이제 뉴스에 나온 게 윤석열 27일 대통령 뭐 도전 선언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근데 그 기사를 읽어보면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기사를 쭉 읽어보면 27일 즈음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 대변인과도 정확하게 날짜 조율이 안 됐다라는 거죠. 27일이라고 딱 씹지를 못하는 게 이게 27일까지 또 점괘가 안 나올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양희삼 목사가 들어온 이야기잖아요. 그쪽을 잘 아시는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하는데 김건희 씨가 점을 보러 다니신다고 하고 언니 어디인데? 어. 영화 등대가 어디야? 그래서 윤석열이 대선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점 보러 다닌다고 하는데 그걸 아직까지 점을 보고 이제는 있어. 택일이 안 된 거죠. 택일이. 그쪽에 가면은 택일도 필요하고 뭐 사주팔자 궁합도 필요하잖아요. 택일이 아직 안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상보는 이해분이 있는데 태길이 주는 이해분 없나 보죠. 보통은 정보를 여러 군데를 다니니까 그 날짜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나오는 날을 택해야 되니까. 윤석열 안 된다니까 우리도 프레임 하나 걸어주려고 그래요. 윤석열은 지금 대선 주자로서는 역대 소위 보수부 중에 최악이에요. 박근혜보다 못한 캐릭터라고요. 진짜 안타까운 게 윤석열이 그걸 좀 아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걸 몰라야 되는데 그래서 뽕을 막 맞아봐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 했는데 본인도 좀 내가 나갔을 때 위험한 것과 위험하지 않은 것을 좀 조율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게 저는 그렇게 기분이 나요. 이분 또 성함도 바뀌었다면서 이번에 지평선 씨로. 아 그래요? 10원 지평선 씨. 나 그런 방명록 처음 봤거든요. 그 방명록 제대로 된 논란은 박근혜가 굉장히 많이 일으켰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지평선과 막 성찰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거는 거 보니까 존나 무식하구나. 깨놓고 이야기해서 있어 보이려고 하는데 막상 조폭 깡패가 붙들고 서해글 씻은 느낌이야.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런 거고요. 김종인이 지금 이준석한테도 쓴소리를 했어요. 경제 민주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공부하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야, 김종인은 민주당 쪽으로 올 것 같은데요? 저쪽에서 안 받아주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하실 모양인데? 여기저기 지금 취업 걸어놓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취업도박남에 오셨구나. 지금 괜찮은 자리. 왜냐하면 전에 국힘 비대위 가기 전에도 계속 이러셨거든요. 그렇죠. 네, 자꾸 뭐 비판하고 이쪽 비판하고 저쪽 비판하면서 누가 나를 불러줄 것인가. 그 데자뷰로 보이고요. 아무튼 그 이준석이 분배의 주체는 시장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분배는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 분배를 시장한테 맡긴다면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낙수효과 뭐 이런 것들을 낙수효과가 하겠다는 아니죠, 거죠. 그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뭐냐면은 김종인이 비대위원장 할 때 공정경제 3법이라 그래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이거를 추진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환골탈태한 의미에서 최소한 사실 알고 보면 거기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거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이 경제 민주화를 못하는 것 같아 이런 공방이 이제 자질고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경제 민주화만 이해를 못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총체적 난국 같은데 지금 보면. 그리고 아무튼 지금 이런 어떤 공방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김종인 옹의 생각은 저랑 99% 같아요. 그 보수 정당의 사람이 그만큼 하기도 힘들어요. 말도 꺼내기 힘들어.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경제를 바라보는 저쪽의 시각은 간단히 말하면 책임 안 지겠다예요. 그 시장이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 두자인데 대한민국 사회에 나오고 있는 말 중에 가장 사기성 높은 말이 자유라는 말이에요. 뭐 자유민주주의 그 붙이는 민주주의 앞에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앞에는 그 자유민주주의에는 그런 자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북한을 의식한 말이란 말이에요. 자유시장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빈부익부의 극대화. 어떤 가난한 사람은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계급. 이게 이제 너무 계급 고착화되다 보면 소위 말하면 역대급 양극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국가가 할 일은 거기서 양극화가 벌어지게 만들어주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고 세금을 내면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 격차를 줄여주어 가는 과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처방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그 자유시장주의자가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헬조선이란 말을 소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가치가 없는 거지 준석이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